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원래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해해 주세요. 예, 거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침 거기까지 안 튀길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인데요. 제 광주는 또 초가집입니다. 이쪽에 광주 전체는 아니고요. 오치동에 있습니다. 광주 자주 왔죠 옛날에. 오늘은 기후위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에너지 전환, 에너지를 바꾸는 얘기인데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재생이라는 거는 자꾸 생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햇빛이나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옛날에 80년대에 왜 태양열 온수기, 강남 태양열 이거 들어보시죠? 예. 그게 좀 뭐 겨울 되면 얼고 여름엔 터지고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태양광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말 옛날에도 있었어요. 전자계산기 같은 거 이렇게 이런 형광등 밑에만 대면은 계산이 됐잖아요. 아주 작은 양의 전기는 옛날에도 태양광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엄청 용량이 커다란 발전소도 많이 있고 태양광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풍력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아까 광주광역시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인류가 멸종한다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거든요. 이따가 나옵니다. 멸종위기종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식물이나 동물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동물 중에서 인간이란 동물도 멸종위기종이 이제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반기문 총장 사진이 나옵니다만 UN 산하의 IPCC라고 수천 개의 과학기지와 과학자들이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요새는 기후변화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라고 작년부터 계속 바꿔서 이제 공식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인류 이제 지구는 안 없을 것 같아요. 뭐 깨지기 전에는. 근데 인류는 멸종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서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환경운동하는 지는 25년 정도 됐어요. 근데 기후변화에 대한 거는 1998년부터 제가 공부를 하고 전 세계에도 많이 다녔고 제가 나름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기후위기는 밥맛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뭐 모든 국민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아주 우리 인류가 잘 대처했으면 멸종되지 않고 특히 우리 후손들 여기 계신 분들은 보아하니까 뭐 기후위기로 인해서 당장 뭐 지구가 어떻게 돼서 죽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피해는 많이 보겠지만 우리 자식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 속도도 빠르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그 대안이 뭐냐? 오늘 그 대안을 얘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이제 그런 얘기했죠. UN 사무총장 했으니까 그죠? 전 세계에 항상 사무총장 할 때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다 했으면 그건 저분 아니고 누구라도 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변화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인류 멸종과 직결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기후변화는 그냥 말 안 해도 느끼죠. 제가 경기도 이천 사람인데 우리 겨울에는요 우리 마을이 그냥 눈이 하얘어요. 눈이 녹질 않아가지고 온 들판이 다 하얘어요. 응달만 그런 게 아니고 양지바른 곳도 그랬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고 다 아시죠?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떡쩍 붙었죠. 예? 마당에서 세수하고선 방으로 들어갈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이천의 겨울에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눈 온 날은 볼 수 있지만 그냥 빨리 녹아요. 그 고드름은 안 열려요. 그게 이제 달라진 거고 제주도의 용머리 해안이 한 20cm 정도 한국 기상청의 발표예요. 20cm 정도 해수면이 높아졌어요.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그게 20cm가 높아져요? 근데 이것이 66m까지 높아진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산, 제가 사는 안산, 인천 이런 데 다 모래 잠기고 상하이, 뉴욕 또 그 다음에 미얀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뭐 여러 곡창지대들
바닷가와 가깝거든요. 다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 제일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식량이 문제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이 문제가 또 되죠. 이번에 엄청난 피해가 왔죠. 비 피해가 곡성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멸종위기종이라고 지금 학생들이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뭐 물려줄 게 없어갖고 그런 걸 물려주냐고, 그죠? 부모가 말이야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야 저기 광에다가 금덩어리 몇 개 놔뒀으니까 그거 너 가져라. 아니면 땅이라도 있으니 가져라. 아니면 뭐 하다못해 물려줄 거 없으면 맑은 공기와 자연이라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금덩어리보다도 삶의 터전이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해가지고 삶이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죽으면서 미안하다, 잘 살아봐라 너는, 이러고 죽으면 되겠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제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2010년쯤에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너는 장가가면 애를 낳지 마라, 진짜로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간 지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애를 안 낳고 있어. 말이 시가 돼버렸습니다. 네, 효자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나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기다리시오 이렇게부터 안 낳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기상이변은 뭐 제가 굳이 말해도 안 해도 그냥 다 아세요. 매일 뭐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 기상이변이 기후위기가 얼마만큼이냐를 서로 느끼느냐, 얼마나 느끼느냐인데, 제가 느끼는 기후위기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과 앞으로 몇 년 안에 대처 못하면 인류는 멸종의 길로 간다는 IPCC의 발표를, 보고서를 저는 정말 끔찍해요. 왜 그러냐면 IPCC가 그동안에 그 해마다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이 항상 틀렸거든요. 어떻게 틀린지 아세요? 안 맞았어요. 기후위기가 빨리 오는 쪽으로 틀렸어요. 거기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빨리 기후변화가 더 빠르게 왔단 말이에요. 북극의 얼음이 2100년에 녹는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요. 몇 년 안 됐다고요. 근데 그것이 50년에 녹는다 그랬다, 30년에 녹는다 그랬다, 지금 녹았어요. 특히 한 9월쯤 되면 북극의 항로가 다 열려요. 그리고 그 만년설들이, 저는 시베리아인가 보구나, 알래스카도 가보고 또 히말라야도 가보고 뭐 스위스나 이런 데도 가봤어요. 만년설을 얼마나 녹았나. 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측정을 하진 않고 그냥 핑계끼며 놀러 갔어요. 얼마나 녹았나 보려고 좀. 그랬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녹았는데 바다 밑에 빙하는 더 많이 녹았다. 그게 단순히 녹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해수면의 상승과 온도 상승과 모든 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안 한 것보다는 100번 낫고 너무 다행스럽지요. 전국의 219개 기초지자체, 또 광주광역시처럼 광역시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문제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면 선언한 만큼의 행동이 따라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선언만 하고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는 발표하고 나서 실행을 안 하면 어찌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상이변이고 기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어. 당장 나부터도 제가 KTX 타고 와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만 안산에 가면 차를 끌고 다닙니다. 차 없이 살 수 있으세요? 만약에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전등 다 끄고 가스불 끄고 옛날처럼 호롱불 켜고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당장 내가 오늘 확 죽는 거 아니면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 당시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미국 국민들한테 2차 대전에 참전을 해야겠다 하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99%, 98%가 안 와요. 뭐로 우리가 전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했어요. 일본군 비행기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폭격해서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99%가 찬성이야. 예?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나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당장 내가 죽었으면은 해야 된다. 배급제 실시하고 미국은 그랬어요. 식량 배급제하고 옷 공장은 다 군복을 만들었고 비행기 공장들은 전부 군 비행기를 만들었고 폭격기나 뭐 전투기를 만들었고 트럭 공장은 군 수송 트럭을 만들었고
선박 공장은 다 군함을 만들었어요. 그날부터 이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인류가 멸종을 안 하려면 전쟁하듯이 해야 된다. 전쟁하듯이 우리 모든 재원과 모든 인력과 그런 걸 다 총동원해서 기후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인류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라도 시작한 게 어딥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깨끗한 에너지인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안산에서는 2011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12년에 협동조합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정말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믿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는 거지 미래 지레 짐작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자.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두 번째는 요새 그린 뉴딜 그러잖아요. 뉴딜이라는 말은 1930년대 대공황에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댐을 막고 막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나온 얘기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도 힘들고 그거 아니어도 지금 갈수록 경제는 발전하지만 분배 이 사람들의 일자리라든가 소득은 자꾸 격차가 커지잖아요. 일자리는 자동화되면 될수록 일자리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일자리가 늘어날 일이 뭐 있어요? 전부 다 자동화되는데 앞으로는 차도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별 필요 없어. 이제 알파고 하나가 놓으면 개대로 물어보면 다 해결해 줄 거야. 안 그래요? AI 있잖아요. 걔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그냥 여기다 들고 다니면서 물어보면 되지. 못 가지고 외워 힘들게. 그죠? 영어 필요 없어. 그냥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쭉쭉쭉 이렇게 통역하고 다 할 텐데 병원에 가면 로봇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많이 수술하고 공장에 가도 로봇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또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없으려면 세금을 누구한테 물려야 돼? 로봇한테. 맞습니다. 내가 맨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금을 내는 거야.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전부터 내. 아니야.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고 또 비용 내면 다 거기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기계는 안 그래요. 내가 기계를 사면 부가세를 물지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기업이 기계를 사면 부가세 빼줍니다. 아시죠? 사업하는 사람들 부가세 내지만 돈을 받는다는 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계한테 세금을 물려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다 나눠주기 어려우니까 돈벌이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만들어서. 그죠? 그게 난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을에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듯이 마을에서 시민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돈벌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 팔아서 돈을 버는 거하고 하나는 내가 쓸 거를 덜 쓰게 하는 것도 벌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위기 내용은 결국 에너지를 온실가스를 CO2를 배출하지 않는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거 쓰지 않고 햇빛, 바람 이런 거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다 안 되니까 이렇게 LED 등이거든요. 이게 절약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절약 많이 하느냐. 절약하는 방법은 뭐 지금 여기 광주광역시도 제가 다니다 보면 옛날 집들은 다 옛날 단층집, 뭐 2층 집 이게 많더라고요. 저쪽으로 갈수록 신도시 가야 이제 아파트 있는 거죠. 옛날 집들은 단열이 잘 안 돼갖고 추워요. 아무래도 창도 좀 그냥 단창이라 그러지. 요새는 창도 이중창에다가 또 폐허 유리를 끼워가지고 아무래도 좀 따뜻해요. 아파트 이런 데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 그 다음에 수송, 우리가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수송, 그 다음에 공장에 산업계에서 쓰는 에너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효율화하느냐 하는 게 하나 축 있고, 하나는 그래도 에너지는 써야 되잖아. 호롱불에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기후위기가 심각하니 호롱불에 사십시오 그러면 하시겠어요? 저 미친 것이 와가지고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대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태양광이나 이런 것이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대안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한 200여 곳이 있는데 240여 곳에 아주 글로벌 기업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애플이 사과인데 휴대폰 만드는 애플을 들어보셨죠? 페이스북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 회사들도 있고 많죠. 이런 회사들이요, 자기가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유통하는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에서 나온 전기를 쓰겠다. 그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처럼 요 안에 뭐가 들어요? 반도체가 들어가죠. 반도체 들어가요, 요 안에. 반도체를 어디 걸 샀으냐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걸 샀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거래를 해요. 다 부품은. 하이닉스에 와가지고 야, 니네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리백이라고, 알리백은 영어예요. 리니어블 에너지 100% 이런 뜻이에요, 저게. 그 리니어블이라는 건 재생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 생산해서 니네 반도체 만들어. 그리고 그 반도체 우리한테 납품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사줘. 예? 못 파는 거야. 우리가 수출을 해서 하는데. 못 사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고, 지금 안 되는 거는 외국에서 생산을 제출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이걸 안 하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할 수가, 전 세계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조금 이따 법으로 말씀드릴게요. 탄소 중립은, 제가 이제 학자가 아니어서 그걸 뭐 앉아서 다 조사할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광주도 와야 되고 어디도 다녀야 되고 해야 돼서. 근데 이제 쭉 인터넷 보니 뭐 노르웨이는 2030년에, 광주시는 2045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40년, 45년 이렇게 쭉 선언들을 한 거예요. 뭐 독일도 지금 굉장히 앞당에 돼 있고, 또 미국이 안 한다 그랬는데 미국의 많은 주들은 여기는 법으로 했어. 법으로. 여기 나와 있는 주들은 법으로 전기에너지를 100% 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영국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했다 100% 하겠다고 법안에 서명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은 하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약이잖아, 우리가 공약. 근데 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의원님도 계세요? 한 분이라도? 다 의회 회기 중이라 가셨죠?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뭐 아까 얘기하셨죠?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거예요? 진보 보수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류 생존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누구한테는 다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누가 정권을 잡고 안 잡고 상관없어. 누구나 해야 되는 얘기예요. 정쟁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뉴스에 정쟁의 도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에 20% 전기 에너지만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이걸 확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2030년에 대부분 유엔에서도 그러고 50%, 45%에서 50%까지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거를 지금 쓰던 거에 50% 이상 확 줄여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대체로 대체하는 거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행히도 발전 단가가 지금 미국 정부하고 영국 정부 발표한 건데, 그냥 그래프만 보세요. 석탄, 원자력, 풍력, 천연가스,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이잖아요. 2022년, 2025년에 미국 정부하고 영국 정부가 계산을 했어. 1kW 전기 생산하는데 단가가 얼마냐 했더니 저렇게 나온다, 그 나라에서는. 이게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주제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주택에 사시는 분 계세요? 네. 집에 전기 얼마나 쓰세요? 한 300kW 쓰세요? 한 달에? 얼마나 오나가 낫겠다. 얼마 나와요? 5, 6만원? 아, 네. 300kW를 쓰면 4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 5만원, 300kW 넘게 쓰시는 거거든요. 3kW짜리 태양광이 올해 우리나라가 에너지공단 가격이 500만원쯤 됩니다. 502만 6천원이 공시 가격인데, 우리가 그 태양광을 30년 정도는 씁니다. 중간에 뭐 인버터라는 걸 한 10년에 한 번씩 바꿔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태양광 대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여 사업. 자부담이 한 300만 원쯤 돼요.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상품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할부로 내거든요. 현금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우리 혹시 그런 데 찾아보셔갖고 내가 그 회사도 홍보해주고 있네 지금. 그거가 한 달에 뭐 한 어떤 회사마다 다른데 38,000원? 뭐 그 정도 됩니다. 올해는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38,000원 7년간 돼요. 그런데 내가 한 5만원 낸다. 그러면 그걸 다루면 한 뭐 5,000원 미만 나올 거예요. 그럼 당장도 남잖아. 남죠? 네, 보조금이 좀 들어있기는 남습니다. 7년 내고 나면 완전히 남아. 이제 그때부터는 23년간. 네. 경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500만 원을 내 돈 다 주고 해도 경제성이 있습니다. 내가 목돈이 있어. 아직까 뭐 500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지구가 망한다는데, 인류가 망한다는데 자식을 위해서라도 아직 500만 원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500만 원 본전 빼고 10년이면 빼올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7년이면 10년 빼고 또 하나 여름이 너무 덥죠. 내가 우리 장모님한테 에어컨을 달아주고 갔는데 내가 그랬어. 노인한테 장모님 이 전기요금도 제가 낼 테니까 키세요. 근데 노인네가 킬까요 안 킬까요? 안 킵니다. 우리 장모님 90세인가 우리 헷갈리네. 노후 대비에 저축도 하는 양반이야 지금도. 용돈 주는 거를 모았다가 그거 다 쓰지요. 그죠? 그럼 노인네들이 에어컨 안 틉니다. 웬만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효도하려면. 아파트라 그러는데 단독주택 가면 태양광을 딱 달아주고 아버지 이거 전기 안 쓰면 없어진대요. 그지? 돈을 안 주거든 한전에서. 그잖아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그럼 노인들이 아까워서 안 쓰겠어? 씁니다. 써야 됩니다. 그게 복지야. 그죠? 어르신들이 이 더운 날씨에 꾹꾹 참고 선풍기만 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태양광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이 있다. 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골에 혹시 부모님이 계시거든 태양광 달아드리세요. 에어컨 설치 그리고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뭐 통장 전기요금 자동이체 저한테 했어요. 쓰세요. 거의 열에 9은 안 쓰실 거예요. 안 그래요? 안 씁니다. 내일 돌아가셔도 오늘 저금했다가 혹시 자식 새끼 아픈 놈 하나 있으면 그 주려고 했지. 안 그래요? 자식이 많은데 좀 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발전 단가가 이미 경제성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 통계 때 제가 이게 잘못 깨져가 그런데 이 억불인데 억불이 2,980억 불, 뭐 1,320억 불 이게 석탄가스고 요거는 태양광 풍력이고 요거는 원전인데 170억 불이에요. 투자가 대기업들이 어디다 많이 투자하냐에 따라서 경제성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돈 안 되는데 투자하나? 안 하잖아요. 돈 되니까 저쪽이 비교가 안 되잖아. 석탄하고 가스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하고 재생에는 투자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 통계 거짓말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설치도 쭉쭉 늘어납니다. 이거 그냥 설명 GW라 이게 1기가와트라 그러는데 원전 1개짜리인데 요새 1년에 120개 분량을 신규로 태양광에서만 1년에 전 세계 원전은 440개 정도 있어야 그 늘어나진 않아요. 왜냐면 폐쇄되는 게 더 많아서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원전은 위험해서 안 만듭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은 1년에만 이렇게 쑥쑥쑥 올라가.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데 그거는 그냥 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도시에서 내가 태양광 좀 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어. 아파트에 살으니. 그죠? 대부분이. 그래서 미니 태양광을 부착할 수 있죠. 한 장.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인류가 멸종한다는데 내가 더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조합이 지금 1,1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시민들이 낸 돈이 한 40억이 넘습니다. 1인당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 냈는데 많게는 5천만원까지 낸 겁니다. 1인당 10만원부터 내는데 배당을 또 5%씩 꼬박꼬박 잘 주고 있어요. 5%. 은행에다 넣으면 몇 프로예요 이자가? 뭐 그냥은 별로 0.1% 그러고 이제 정기예탁금을 넣으면 뭐 1%에서 2% 사이 받겠지 뭐. 그죠? 우리는 저 세금 떼고 4.23%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학교 선생인데 제가 말은 하긴 했지만 여기다 넣더라고. 계산이 빨라 자식.
그죠?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모델이지만 전국이 다 그렇게 해봐요.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겠어요. 이 전기요금이요, 한전에서 전기요금으로 걷어들이는 게 한 65조에서 70조 정도 될 겁니다. 내가 작년 통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2030년에 100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요금만. 그게요,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을 차지하는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청된 데를 또 다 더해. 이거를 그냥 그거로 통칭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시장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100조 시대에 만약에 그거를 대기업, 공공,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들, 또 뭐 일부 그 뭐 부품 조달이나 발전소 설치하는 회사들만 수익을 가져왔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다 내기만 했지. 전기 쓰고 냈잖아요, 전기요금. 앞으로는 그게 싹 바뀌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산해서 국민들이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사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파는 거예요, 시민들이. 일부. 그래서 일자리가 여기서 수백만 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제 내년에 경기도가요, 아까 3kg짜리 태양광을, 주택 태양광을 5만 개를 공급하기로 그린 뉴딜 계획에서 세웠어요. 제가 경기도 그린 뉴딜 TF 위원인데 저는 사실 1만 개만 하자고 그랬어. 그린 뉴딜 나오기 전에 1만 개만 좀 해보자. 너무 적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싸졌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1년 동안 주장했는데 어느 날 그린 뉴딜이 되더니 1만 개 해줬더니 그냥 1만 개 적다고 5만 개 하자고. 또 의견을 모아주네. 그래갖고 2년 동안 10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경기도에서만. 그 10만 가구가 3kg짜리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부담은 300만 원, 내년에는 한 45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 가격이 올해 502만 6천 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후년에는 한 4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그래, 국민한테 주는 걸 뭘 아까워해. 300만 원까지만 자부담하고 그것도 할부로 해주고 나머지 줄 때까지는 보조금을 주자. 이렇게 더는 하면 안 된다. 안산시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3kg짜리를 130만 원 자부담에 했어요. 미쳤죠? 제가 안산시에 옛날에 시의원도 했었는데 내 공무원들한테 내놓고 욕은 못해도 속으로는 했어요. 미치겠네, 진짜 하지 말라니까. 300만 원에 맞춰달라니까. 왜냐하면 시장을 확 여는 거는요, 적정 수준으로 가야지. 너무 뭐 공짜로 주면은 귀한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그것도 다 세금이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300만 원에 맞춰서 갈 수 있다 이거죠.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전기를 생산해갖고 팔죠. 발전 설치 팔고 설치업도 해요. 우리가 전기공사업 때 저희 조합이 유지관리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발전소 짓잖아요, 동네에. 이걸 깝깝해, 이걸 누가 관리해 줄 거야. 30년 쓴다는데. 정수기 필터 직접 가르치는 분 없으세요? 가끔 있으시던데. 대부분 다 그냥 와서 갈아주는군요. 그렇습니다. 태양광도 이제 마을 협동조합이 있던지, 광주에 지금 협동조합 2개 생겼거든요. 광주광역시에. 여기 광역시니까 몇 개 있어도 돼요. 구청별로 하나씩 있어도 돼. 그런 데가 전문 인력을, 저도 이제 제가 대학은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전기 기능사 자격증 따고 지금 전기 기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꼭 따야 할 텐데 올해 떨어졌어요. 추경야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전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요, 신재 태양광 발전 기사, 기능사 시험을 요번에 우리 경기도에 협동조합 23개가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요번에 4차 시험 국가 자격증 볼 사람 했더니 60명이 시험을 응시를 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필기시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문 인력들이 우리 협동조합 하는 분들이 나온 거잖아. 그분들이 관리해 줄 거예요, 싸게. 그래서 내가 3kg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거기 요만한 함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인버터라 그래, 인버터. 인버터 함이 고장이 났는데 누가 그걸 일반 업체에 바꿔달라고 했더니 뭐 부속값이 뭐 95만 원에 인건비 15만 원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저희 조합이 바꾸면 50만 원이면 돼, 50만 원. 부속품값 포함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주 그러니까 딱 부품 값에다가 인건비에 플러스 약간의 협동조합 유지비만 바꿔주는 거야. 그래야 돼요. 실제로 그죠? 이걸 뭐 떼돈을 벌고 그러면 안 돼. 물론 이제 그 기업은 또 나름 애로가 있겠지. 그 정도 받아야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유지하겠지. 근데 협동조합은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는 그런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협동조합들이 할 거다. 마을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한 동만 해도 인구가 얼마예요? 여기 지금 16개 마을이 오셨다는데 마을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어. 한 동을 마을로 하셨나요? 아니면 구를 하셨나요? 동 정도 되겠죠? 만약에 오시면. 네. 동도 인구가 많잖아요. 도시는. 저희 안산에는 보면 5만 명에서 한 2만 명까지 사이에 한 동의 인구가 그렇게 되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협동조합 저희도 만들어서 지금 8년차 가고 있는데요. 이게 1호 발전소예요. 1호 발전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조합원 수 뭐 이런 거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발전소 현황인데요. 여기 1호 발전소예요. 1호 발전소. 도서관 차가 요만해. 요게 1호, 요게 2호. 1년에 하나.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30km 하는데 9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30km 하는데 그렇게 안 듭니다. 절반값도 안 들어요. 근데 이게 2013년에 졌어요. 그럼 7년 사이에 절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효율도 더 좋아졌어요. 면적이 더 줄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9천만 원을 121명이 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도서관 뒤로 안 가네. 도서관 입구에다가 노간 쓰는 서스 있잖아요. 스텐에다가 저렇게 박아갖고 붙여줬어. 그랬더니 저 중에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유 내 이름 대지 말고 자식 이름을 댈 걸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 2호 발전소 지으면 또 내면 되지 10만 원을. 그럼 그때 자식 이름 붙여주면 되지. 왜냐면 20년 동안 붙여놓는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나름. 예, 그래서 2호 발전소까지 이렇게 갖고 3호 발전소 체육관을 이렇게 지었어요. 엄청 큰 체육관이 찾아보세요. 그죠? 200km니까 이거는 한 70가구가 쓸 수 있는 1년 동안. 이건 300km짜리 200km 뒤로 안 넘어간다. 이게 뒤로 진짜 안 넘어가네. 넘어갔다. 이 299.88이니까 300km잖아요. 이건 110가구가 1년 동안 전기를 100%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게 주차 빌딩이에요. 차가 여기 있잖아요. 요 주차 빌딩 1, 2, 3층 위에다가 여기 얼마나 좋아요. 그늘. 여러분들 그저 차 끌고 고속도로 가보셨죠? 그러면 거기 저 휴게소에 저거 해놓고 저는 거기에 주로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밥 먹고 오면 뜨거워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 그늘에 대면 한결같잖아요. 여름에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꼭 먹고 안 먹고요. 이 위에는 어차피 하늘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돼서 한 대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죠. 7억 8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요건 또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있고요. 100km짜리고요. 여기는 올림픽 기념관이라고 또 우리 안산에 또 이 다 관공서 건물이에요. 빌려가지고 한 겁니다. 여기는 문화의 전당, 문화예술의 전당이에요. 별거 아닌데 국제의장 옥상인데 이렇게 깔았습니다. 아, 요거도 아까워. 요거도 다 깔으려고 언젠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다 깔아야지. 냉긴 뭐 할 거예요. 그죠? 네, 틈틈이 다 깔아. 햇빛 받는 데 다 깔아야 돼. 사실 요런 데도 다 깔아야 돼요. 앞으로는 모듈이, 요 모듈이 그냥 이렇게 우리 건축 자재처럼 붙여도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대로 그냥 붙이면 되고 새 집 질 때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는 전기 생산하는 게 이런 투명한 유리. 저 여기 나온 이거 유리 이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이지만 유리. 이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창문 다 저거 다루면 돼요. 그 고층 빌딩에도 다 햇빛만 쪼이면 다 전기가 나와요. 하물며 옷에 잉크로 프린팅을 해도 그것도 전기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 근데 왜 우리가 많이 안 쓰냐? 가성비. 우리 가성비란 말 쓰죠. 효율이. 우리가 가격 대비 뭔가 얻는 게 많아야 보급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요게 지금 많이 보급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가성비가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기술력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단 인류가 멸종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아프리카 밀림에서 늪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면 못 나오잖아요.
누군가 동아줄을 던져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이 안 오기를, 그 안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어차피 한 걸음부터 가야 되고, 그죠? 모든 분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그게 오죽했으면 광주까지 오겠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핑계대고 안 오지, 뭔데. 안 그래요? 뭐, 얼마나 멀어요, 여기가. 열심히 오는 거죠. 그랬다고 내가 처갓집 들은 것도 아니고 바로 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월배수지라고 물탱크입니다. 물탱크에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여기 체육관입니다. 차 보시면 알죠? 체육관에도 이런 둥그런 데도 다 설치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런 데도 다 설치해야 돼, 이런 데 공간은.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경제성을 따져서 못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저기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전기가 안 나오면 우리가 또 운영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저게 더 싸지고, 그러면은 이제 응달에서도 전기가 나와요. 그거 아세요? 햇빛이 꼭 정면으로 쪼여만 되는 게 아니라 햇빛이 구름에 있는데도 전기가 나오긴 해요. 조금 나와서 그렇지. 그럼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어떤 집은 4시간만 햇빛을 비친다고 해봐요. 그게 4시간이란 말은 아주 오롯이 제대로 비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더 많이 햇빛이 비치죠. 그렇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빛이 사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통상 4시간 발전한다 하루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라도 지방이 그래요. 4시간 정도 나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지방은 3.6시간에 3.8시간. 햇빛이 덜 좋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남쪽이 좋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틀리잖아요. 계곡에 있는 집은 해가 가려져가지고 빨리 넘어가잖아, 산에. 그런 데는 가격이 더 떨어지면 경제성이 나오겠죠. 지금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판이 모듈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뭐 요새 쓰는 거는요 420W, 450W까지 써요. 한 장이. 제가 1호 발전소를 270W짜리 썼어요. 2013년에. 그럼 270W 면적은 비슷해요. 면적이 비슷한데 270W와 450W면 거의 뭐 2배는 아니어도 상당히 기술이 발전해서, 가격은 그때 1W당 1200원 주고 샀어요. 1W라 그래요. 우리가 1kW는 1000W고요. 네? 우리 뭐 300kW 지난달에 썼어. 그러면 이제 그게 저기데 1W는 1kg는 1000W인데 1W당 1200원이었는데 지금 1W당 450원짜리도 400원이면 사요. 450W짜리. 싼 거는 330원은 삽니다. 도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 비쌉니다. 이제 우리처럼 설치업 하는 분이 한꺼번에 왕창 살 때 얘기해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불과 7년 사이에 앞으로 7년으로 생각하면 저거 내가 볼 때는 200원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200원이면요 아까 그 뭐 경제성 논리 게임 끝이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태양광이 싼 거예요. 그죠? 굳이 석탄 떼고 막 석유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탄, 석유 다 수입하는데 가스 다 수입해. 그 수입만 하는데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죠? 무역 수지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 햇빛도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바람도 괜찮아요. 이게 다 자원인데 우리 경제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애국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인류 멸종도 막고 애국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그죠? 나한테 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10호 발전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빨리 가고 싶은데 안 돼요. 11호 발전소는 청소년 수련관, 12호는 생활피금을 처리시설. 요 이제 쓰레기를 요 안에 모았다가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요 옆에 소각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 인천 검단 쪽에 매립장으로 보내는 곳이에요. 냄새가 나니까 요새 이렇게 집으로 져가지고 요 안에서 분리하거든요. 거기에요. 배드민턴장입니다. 14호 발전소. 13호가 없습니다. 13호를 끼겨둬야 돼요. 13호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분명히. 뭔가 안 맞았어. 우리 잘못도 아닌데 안산시 성호기념관이라고 거기다 짓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졌어요. 이제 지어야 돼요. 여기서 24호 하수처리장에 2개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게이트볼장 요거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협동조합이 공장이 있어요. 안산의 협동조합인데
안산에 반월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다 못 사고 그 옆에 화성시 바로 옆에 붙었어. 거기다가 16억 주고 샀는데 거기 옥상에도 또 설치하고 뭐 이제 도서관들 뭐 또 이제 정수장 아까 그 앞에 뭐 계속 제가 돌아다니면서 빈데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찾아요? 주차장 같은데 주차장을 이제 앞으로 많이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전거 도로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찾고 그래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시화호라고 있어요. 안산에는 바다인데 이렇게 시화 방조제를 막아갖고 조력발전소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하려고 협약을 아까 맺었는데 1만 명의 시민을 참여시키려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2년이 됐는데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논의 중이에요. 논의 중.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새만금에도 이런 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발전소 큰 걸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1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시민이 내가 참여해야지 10만 원이라도 출자해서 배당을 받아봐야 관심도 많고 이게 되지. 막연하게 한번 교육받았다고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마을에서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시겠다. 당연히 그 돈도 되고 좋아야죠. 그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광주광역시가 뭔가 하려니까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대신 뭐 큰 돈을 지원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실제 충분히 구석구석에 옥상들을 다 태양광을 깔고 간다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마을에도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거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제 광주광역시하고 어떻게 이제 잘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이 시화호 이 공단이에요. 아까 얘기한 반월공단인데 여기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또 서면 이거 바다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동에서 서로 쫙 돼 있어요. 아주 햇받기 딱 좋아.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눈독을 잔뜩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한 8km 되고요. 시흥시 구간이 또 있어서 한 10몇 킬로가 되는데 거기만 많이 설치해도 괜찮고요. 제가 또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공단 옥상이 엄청 큽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반월시공단을 보면요. 정말 넓어요. 국가산업단지 뭐 어쩌고 해요. 뭐 여기 광주에도 여기 뭐 기아자동차도 있고 뭐 공단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깔아야 돼요. 각 집집마다 옥상 다 깔아야 돼요. 그런 게 제일 경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옥상에서 생산해서 바로 밑에서 쓸 때가 가장 전선도 짧게 들어가고 그죠? 전기도 멀리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전솔로라고 있어요. 그 밀양 송전탑 들어보셨어요? 네. 할머니들 정말 그 할머니들 시골에 뭔 죄가 있어. 그 할머니들 정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 아마 반대하다가 언젠가 제가 이천에 갔더니 막 프레카드가 우리 고향에 막 억수로 걸린 거예요. 그냥 쫙 송전탑 반대한다고. 울진에서 오는 송전탑이 새로 되는데 거기에 이천으로 지나갈지 여주로 지나갈지 양평으로 지나갈지 모른다는 거야. 확정이 안 됐어. 근데도 벌써 미리 그냥 프레카드 걸고 난리야. 네? 반대한다고. 이해가 되죠. 그게 우리 동네 지나가면 땅값도 떨어지고 살기도 어렵고 뭐 다 이해. 그러면 니네 동네로 지나가 그러면 너는 전기 안 쓸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옥상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바로 쓰기 때문에 송전 철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전봇대 있잖아요. 동네 다니는 전봇대 있어요. 세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걸 배전선로라고 그래요. 배전. 송전은 이 송자가 보낼 송자예요. 쭉 보내는 거고 배전은 나눠준다. 배급한다. 이게 배전이라고 해요. 배전선로는 필요해요. 마을에. 근데 그 배전선로는 전압이 낮아서 전자파가 별로 없어요.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적어요. 근데 송전선로는 전압이 엄청 높아요. 76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뭐 15만 4천 볼트 막 이래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건 몇 볼트인데? 집에서 쓰는 전기는요? 220볼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높죠. 이 동네 다니는 건 22,900볼트짜리예요. 그것도 죽은 건 아니에요. 특고압인데 그래도 그거는 전자파 측정기를 가서 재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자파는 그럼 어디에 많을까? 우리 집에서. 인덕션 있으신 분 집에 맞네. 그 인덕션 하이라이트 말고 왜 그 하이라이트는 빨갛게 달궈지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 옆에 그냥 불빛 나와서 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뭐 볶을 때 멸치 볶을 때 이렇게 볶으셔야 돼. 이렇게 예? 긴 주걱으로다가 가까이 배 딱 붙이고 예? 인덕션에 배 붙이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전자파가 그 바로 되면
전자파 엄청 높아요. 근데 1m만 떨어져도 전자파는 확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전자레인지 딱 놓고 찍고선 뒤 떨어져 있어야지. 그 앞에 지켜 서 있으면 안 돼. 젊은이들 저 편의점에 가서 라면 끓일 때 딱 지켜 서 있으면 되겠어요? 전자파 쏘이잖아. 그게 뭐 당장 죽진 않죠. 그렇지만 혈액 속에 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장 역할을, 자기장이 그 자석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 속에 그걸 교란을 시키면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기왕이면 안 쏘이는 게 낫지 뭐,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태양광은 전자파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류, 우리 전기에는요 교류하고 직류가 있는데,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이 왔다 갔다 해요. 60Hz라고 그래요. 그래서 60Hz 이런 말 들어보셨죠? 1초에 60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 파장이 있어서 전자파가 생기는, 전기파와 자기파가 생기는 건데, 직류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측정기 갖다 재보면, 저 모듈 밑에 대보면 전자파가 거의 없어요. 자연 속의 전자파, 뭐 그런 0.2 정도의 뭐 마이크로십, 뭐 이렇게 저 가우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정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들어가니? 배당이 이렇게 줍니다. 배당이. 저희가 2014년부터 배당을 줬는데 5% 하다가 2015년이 어려웠어요. 이게 16년 2월 달에 줬다는 뜻이거든요. 2% 줬어요. 그 다음에 4%, 5%. 앞으로는 계속 5%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관공서 옥상에 우리가 2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24개 있고, 우리가 또 뭐 다른 사업도 합니다만은, 이제 20년간 장기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 금액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배당 주고 공익사업하고 뭐 하는 건 다 돼요. 근데 저게 보험도 들어있어요. 태풍에 날아가면 어떡할 거냐? 보험 다 들었죠. 그리고 관공서 옥상이잖아요, 저거는. 예? 누가 떼내 갈 수도 없잖아요. 그 때문에 배당은 오히려 이용고 배당이라는 걸 드립니다. 우리는 출자한 거,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50만 원 주는데, 그거 말고 10만 원 넣으신 분은 5천 원 주거든요. 5%니까. 근데 5천 원 주는데 그건 5천 원만 받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협동조합에 회의 참석하거나 홍보하는 데 같이 참석하거나 뭐 저런 3kg짜리 태양광 설치하는 거 이웃에 홍보했어. 그래갖고 소개를 해줬어. 우리는 완전 다단계야. 그래가지고요. 예?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포인트. 예, 아시죠? 우리 이용고 배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활동을 했으니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시골에 100kg짜리 농촌 태양광을 형제들한테 소개를 했어. 근데 공사비가 1억 3천만 원 들어갔어. 만약에 1% 130만 포인트를 줘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500만 원짜리 3kg를 소개를 했어. 설치하게 했어. 그러면 5만 포인트를 줘요. 1% 조합원한테. 다단계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다단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 활동에 대한 그런 것도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갈 겁니다. 전국이 다. 자, 발전소 설치 사업대에서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공사들을 다 조합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아까 그 300kg짜리 제일 큰 거 설치할 때 대기업에 대했거든요. 나름 광명전기라고 꽤 큰 회사한테 설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실 시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생겼어요. 이제 고치기로 했어. 안 고치면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다 당신네 홍보해 주겠다 했지. 그렇잖아요. 예? 에너지공단에 항의도 하고 산업부에도 다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큰 기업이 직원 1,000명이 넘는 기업에서 저렇게 부실 시공을 해놓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때 알고 우리가 공사도 해야겠구나. 튼튼하고 싸고 튼튼하게 지어주는 공사업을 우리 협동조합들이 하고, 그 공사업은 지금은 안산이 하지만 전국 연합회가 해서 각 그 협동조합, 지역의 협동조합이 다 지사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뭉치면 그것이 돈이 됩니다. 그죠?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해보십시오. 은행을 하나 만들어도 돼요. 보험회사를 만들어도 되고 다 돼. 300만이 모이면. 그렇죠. 실제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기업 보험회사에 보험 들고, 그죠?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협동조합을, 에너지 협동조합의 전국 조합원이 300만, 우리 목표가 300만인데 2030년 300만이 모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발전소도 짓지만 유지관리도 되고 전기도 사고 파는 회사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걸 고루고루
최대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저거 열심히 한다고 제가 일당을 많이 가져가나? 그건 아닙니다. 그게 이사장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혀 협동조합은 그게 일반 재벌 총수는 뭐 연봉이 50억이라 그러지만 저는 5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고서 지금 조금 활동비 받긴 합니다만은 이게 농협의 이사장이 한 1억쯤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연봉을. 근데 우리 에너지협동조합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무슨 일반 기업처럼 그렇게 누가 특정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이 하고 또 조합원들한테 그만큼 나눠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유지관리업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분들이 다 함께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해요. 찾아가는 닥터 사업 경기도하고 해서 900개를 해봤어요. 너무 뭐 성과가 좋았어요. 내년에 경기도가 이 예산을 10억을 세웠어요. 아까 왜 60명의 우리 그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그 어려운 나이도 많으세요. 보면은 50대 막 이런 분들이 그 시험 본다고 저요 신청을 한 거야. 왜 했겠어요? 일자리가 생기잖아. 저거 5만 개를 3kg짜리 내년에 설치하면 5만 개 아니라 1만 개를 설치해도 설치를 업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누군가 확인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이에요. 경기도에 23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경기도는 100개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경기도 목표예요. 경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년 협동조합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다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 수당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게 지금 지난번 청와대하고 저희 연합회하고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청와대에서도 마을 협동조합을 비롯한 1000개 협동조합을 만들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도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시민단체 다 모여있는. 거기 전국협의회하고 저희 연합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광주교육대에서 지난번 여름에 더울 때 와가지고 제가 협약을 맺고 갔는데요. 그 협동조합을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경기도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시키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뭐 자격증 따셔도 자격증 없어도 또 할 일이 있어. 네? 자격증 없는 분은 할 일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그걸 통해서 유지관리도 앞으로 그냥 집집마다 다 발전소가 있는데 어느 집이 퓨즈가 나가서 얼마 전에 광주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3kg짜리 태양광 인버터가 나갔다는 거예요. 꺼졌대. 그래서 이걸 알아보셨나 봐. 근데 그 10년 전에 설치한 건데 외국 제품의 인버터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회사에 연락해서 앞터 서비스로 이걸 교체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아까 그 얘기예요. 95만원, 기계값만 95만원이고 설치비 15만원 별도라고요. 110만원이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다가 저기 사무국장님 내가 볼 때 일단은 퓨즈가 나갔나 그런 것부터 먼저 점검해보라고. 금방 연락이 왔어요. 차단기가 떨어졌다고. 네? 차단기가 떨어진 거 차단기 올리니까 되더라는 거야. 한 푼도 안 들었네 돈이. 그죠? 알면 간단한 거예요. 퓨즈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계를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협동조합 유지관리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계값 플러스 인건비만 주면 되잖아요. 앞으로 저 기계값은요. 지금은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기계값만 50만 원씩 팔아요. 인터넷에서 3kg짜리가 저희가 사면 30만 원, 30 몇만 원에 사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건비 부채 50만 원. 그죠? 개인이 사면 50만 원 안 가겠어요? 그 사람들도 뭐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장사인데. 근데 우리가 협동조합이 유지관리를 하면 개인이 조합원들이 다 혜택을 본다. 실질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또 이게 지금. 아무쪼록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공장도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나라장터에 등록을 또 할 거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저희가. 빨리 끝내고 질의응답을 받아요. 아직 1시간 안 됐네. 그죠? 우리가 마켓 사업도 했습니다. 이 에너지 절약, 이 LED부터 해서 절약 상품 있잖아요. 아까는 이제 건물, 집 같은 데 단열도 아주 두껍게 하고 에너지 자체를 적게 쓰는 집을 지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기존의 집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린뉴딜에 들어가 있어요. 정부 그린뉴딜에.
집집마다 다 이제 집을 수리를 해야 돼.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마을에서도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요, 꼭 큰 돈을 들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추우면 뭘 붙이나요? 집에다 뽁뽁이 붙이죠. 창에다가 뽁뽁이 붙이죠. 또 옛날에 어떻게 했어? 비닐로 갖다가 댔어. 바람 안 들어오게. 겨울에. 창이 단열이 너무 안 돼가지고 바람이 슝슝슝 들어오잖아. 옛날에 우리 방에 물 떠놓으면 얼더라고, 겨울에. 그런 기억 있으시죠? 어르신들. 옛날 시골집에 물 떠놓으면 얼잖아요. 옛날에도 연탄 뗄 때, 연탄 때문에 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다 그래갖고, 그거 좀 물 떠놓으면 좀 낫다 그래갖고, 물 떠놓고 자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만 나이 먹었나? 그치, 있죠? 예. 그 정도로 단열이 안 돼갖고, 집안에서 물이 얼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단열을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 일은 누가 하느냐? 동네 일용 노동자들이 하면 돼요. 일용일 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는 거야, 우리 동네 사람끼리. 아까 어떻게? 좀 더 저렴하게 하고, 그런 예산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면 좋겠죠. 지원해줘야죠. 그런 것도 마을 만들기의 또 핵심 사업 중에 하나고, 옥상에 아까 저희가 한 3km짜리 태양광, 광주는 단독주택이 되게 많더라고. 그죠? 그런데 하고 아파트는 어떻게? 미니 태양광 베란다에 붙이는 거, 그런 것부터 해가는 것도 마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켓도 에너지 마켓이 제가 요번에 저희 조합이 안산에 그 우리가 월피동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마을, 거기가 도시재생단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300만 원어치 그 LED 전구 등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마을관리소라고 있거든요.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운영하는. 그분들이 뭐 아파트로 따지면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독거어르신들이나 이제 어려운 분들의 전등을 바꿔주는, 하는 거예요. 300만 원어치가 굉장히 많아요. 전구, LED 전구 하나가 2,000원 밖에 안 해. 2,200원. 지금 옛날에 그 되게 비싼데 지금은 엄청 싸졌어요. 일반 전구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안산에 유명한 아파트가 하나 들어섰어요. 그랑시티인지 무슨 시티인지 그런 아파트가 뭐 수천 세대인데 집값도 엄청 비싸지. 아 근데 그게 이제 완공돼서 2차가 입주하는데 거기는 전등이, 일반 전등이 다 껴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이게 말이 돼요? 집 한 채에 5억, 6억, 7억씩 되는 집들이 일반 전등을 꼈다니까요. 그것도 GS라는 그룹에서. 말이 안 되죠. 더 나쁜 거는 안산시 공무원 없으니까 제가 여기 안산시든 경기도든 정부든 그 요새 같으면 새 집 지을 때는 그냥 LED를 기본으로 해라고 이렇게 건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는 다 있어요. 뭘 할 때 기준이 있잖아. 벽 두께 이런 건 지금 다 우리나라도 막 계속 바꾸고 있어요. 수치로폴 집 짓는 데 가보면 옛날에 100mm 넣던 거 지금 200mm, 250mm 둬요. 두꺼운 거. 벽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진다니까요. 창문도 2중창, 3중창 이렇게 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요. 에너지 아주 절약하는 하우스. 그게 더 나가면 태양광 붙이고 지열 붙이면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 전기 석유 이런 거 하나도 안 떼고 사시사철 사는 거지. 그렇게 또 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은 동네 옛날 집들이 단열만 제대로 해도, 창문만 하나 더 보강해도 훨씬 좋아진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 쿱이라고 협동조합 만드는 거 하고요. 저희 공익사업 하는 것 좀 보세요. 자랑이죠. 30만 원 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16년도에 150만 원 했고요. 17년도에 900만 원 했고, 18년도에 1,500만 원 하고, 작년에 4,750만 원을 했어요. 공익사업. 야, 그거 돈 되나 보다. 무슨 협동조합이 그렇게. 올해는 얼마예요? 2억 7천만 원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다 못할 것 같아요. 올해는 1억은 할 것 같아요. 1억 정도의 공익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왜 이걸 하느냐면 100% 돈을 다 된 건 아니고 우리 인력이 있어요. 저희 직원이 저 포함해서 12명 있거든요. 소기업은 되는 거죠. 우리 협동조합. 그래서 우리들이 노력봉사 겸 자재비와 우리가 직접 공사해주면 그 있잖아요. 안산시가 미니 태양광 하나 붙이는데 54만 7천 원, 55만 정도 되는데
그거 100개를 우리가 그 아주 LH 주택 있잖아요. 영구임대 이런 데다가 붙여주는 계획이 있고, 또 뭐 3kg짜리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 못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을 이제 298만 원에 붙여주는 게 있어요. 그 아까 502만 6천 원이라 했잖아요. 실지 가격이.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외국에도 한 500만 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밀림 지역 이런 데는 일반 전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선이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근데 거기 그 보건소 이런 데에 독립형 태양광하고 배터리 부착해서 진료하는데 하도록 하는데, 그걸 왜 보내냐? 그럼 우리 뭐 부릴 것도 없는데 왜 그걸 품을 재고 외국에다 보내냐? 그게 아니고, 그 나라가 햇빛은 좋은데 에너지가 완전 빈곤층이죠. 미얀마라든가 뭐 라오스라든가. 이번에 미얀마로 보냈습니다만 작년은 필리핀에 했는데 뭐 그런 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모델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 좋네? 전기가 나오네? 그런 데는 마을이 듬성듬성 있어서 그걸 전선을 한 데서 생산해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태양광이 딱이에요. 그죠? 햇빛은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 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하면 그게 우리 인류가 기후위기로부터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뭐래. 인도나 중국이나 인구 많은 저 나이지리아는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1억 명 넘는 나라들이 마구마구 에너지를 쓰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거 함께 해야 돼요. 전 세계인이 함께 해야 기후위기는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가 이런 데도 한다는 거고, 교육 홍보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제도 개선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도 개선도 굉장히 많은 뭐 국회 토론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해갑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송전 철탑이 지나가는 마을에 1년에 7천만 원씩 한전에서 지원금이 나온답니다. 송전 고압 선로가 지나가니까 뭐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더니 집집마다 냉장고 사주고 에어컨 달아주고 뭐 텔레비 사주고 할 줄 다 해줬는데 이제 해줄 게 없다는 거야. 해줄 게 돈으로는 못 주겠는데, 돈으로는 그 매년 7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조그만 마을에 태양광을 까시면 된다.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가능하지. 그런 다음에 배당을 주는데, 아니 집집마다 10만 원씩 출자를 해야 되고, 출자한 다음에 그걸로 돈은 실질은 그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나 매년 깔아봐. 누대로 먹고 살 수 있어. 누대로. 예? 자식 때까지 다 물려줘도 돼. 그런 데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광주 사수원지 이런 데는 뭐 그쪽 주변 마을에 보조금 안 나오나? 보통 댐 같은 거 있는데도 다만 얼마씩 나오던데요. 예를 들어서 송전 철탑 지나가는 데는 꼭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아니고도 여기처럼 마을 단위로 뭔가 아이디어를 해서 에너지 쪽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식량하고 에너지거든요. 실제로 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우리가 수익도 낼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일석오조의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됩니다. 전국의 시민 참여형 협동, 5명이 모인 협동조합은 2,000개가 넘어요. 협동조합의 혜택을 주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시민 참여형이라 볼 수 없죠. 협동조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그런 협동조합들은 57개 정도. 세느냐고 애먹었어요. 저희 조합 연합회는 33개가 가입돼 있는데, 여기가 다 앞으로 가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만들어진 데들, 발전소 아직 없는 데들, 이런 데가 이제 더 가입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 함께하는 그런 조합들이고요. 이게 300개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가요, 우리나라에 전기,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기가 너무너무 남아 돌아가요. 발전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그 블랙아웃 기억나십니까? 2013년인가? 전기가 정전이 돼가지고 여름에 블랙아웃이라고 그랬어요. 광주는 안 난, 그때는 안 끊어졌나 보다. 그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핑계 대고 발전소 허가를 억수로 많이 내준 거예요. 발전소 허가를. 화력발전소, 원전 이런 걸 막 내줬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게 이제 완공이 되기 시작해갖고 신빙들이 막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설비 용량이 우리나라 지금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휴대폰 드시고 전력거래소 한번 검색해보세요. 전력거래소 치면 홈페이지 쪽에 딱 떠요. 그러면 맨 왼쪽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 왼쪽에 최대 부하 전망,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그래갖고 공급 예비율,
예비 전력 딱 나오는데 이게 막 2천만 킬로와트. 한 시간에 2천만 킬로와트가 예비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뒀다가 쓰면 좋겠는데, 그죠? 틀 수가 있나? 전기를 어디다 둬?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그죠? 틀 수 있는 곳은 여기죠. 배터리. 여기다 두면 돼. 전기차, 휴대폰.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어요. ESS라고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배터리를 크게 모아놓은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만하게. 그런데 저장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ESS가 많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현재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면 사실 어느 집에서 전기를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예약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다림질 한다고 국가에 신고하고 쓰나? 한전한테 내일 1시에 우리 다림질해요? 다 신고해야 돼. 그러면 간단하게 될지도 몰라. 조금은. 그저 계획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사용량을 예측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더군다나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어놔가지고 저걸 세워놓으면 또 안 돼요. 일정 돌려줘야 돼. 저게 발전소들이요. 안 돌리면 그러면 그 발전소 망하게 민간 발전소도 많이 생겼어요.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게 있어요. 석탄이고 뭐고 다 보장해줘. 태양광은 안 해줘. 근데 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이소영 국회의원이라고 아주 똘망똘망한 여성 국회의원분이 계신데 저 석탄 화력에 대해서 집중 지금 따지고 있어요. 네? 효율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화되는 거는 요거하고 비교해볼게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영어 써놔서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배터리 이렇게 생각해요.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가 앞으로는 너무 중요해요. 전기차 바뀌죠. 전기차 동네에 많이 보이시죠. 이제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뀔 겁니다. 수소차 몇 대 없을 겁니다. 요새 수소 갖고 난리인데 수소는 사실 아직 아니에요. 제가 2003년에 독일의 미넨의 수소에너지 연구소도 갔다 왔어요. 지금부터 17년 전이죠. 수소가 다 좋아요. 좋은데 물에서 전기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물이 H2O라는 건데 그 중에 H를 분해해야 돼. 이게 수소인데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들어요. 기술이 진척이 없어. 잘. 이게 빨리 다른 거는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게 됐으면 좋. 그러면 우리 지구에 물이 많으니까 H를 분해해가지고 수소차가 다니고 그러면 에너지 문제가 좋죠. 근데 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데 비싸. 그래서 도시가스가 메탄이라고 하는 건데 CH4입니다. C 하나에다가 H가 4개가 있는 그런 그 메탄이라고 그래. 그 H가 수소인데 그걸 분해하는 건 쉬워 비교적.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분해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재생에너지가 아니야. 그죠? 왜냐면 메탄은 지하 땅속에서 캐내는 거거든.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 가스, 지하 가스층에서 퍼올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CO2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중에는 풍력과 태양광이 특히 많이 될 텐데 나중에 수소가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남은 거를 저장을 했다가 꺼내 쓰는 그게 이제 ESS인데 그게 전기차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 전기차가 우리 집에도 한 대 있는데 집에서 충전해가지고 출근을 했어. 지하 주차장에다가 넣고 코드에 딱 꽂아놨단 말이에요. 꽂았는데 그 컴퓨터가 있어요. 차에도 컴퓨터가 많이 달려있죠. 요새도. 앞으로는 이제 그 보강하는 V2G라고 해. 그걸 보고요. 비클이 이제 영어로 차인데 그리드라고 하는 G는 그 개통, 전선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하고 전선망을 연결을 해. 이렇게 해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기요금이요. 여러분 저 세탁기나 다림질 언제 하세요? 아무 때나. 네. 세탁기는 밤에 돌리지 말고 이웃집 시끄러우니까 그죠? 아무 때나 하죠. 예약도 하고. 근데 외국에 가서 세탁기 언제 돌리세요? 그러면 전기요금 싼 시간에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다르다는 거지. 선진국들은. 네? 전기를 많이 쓸 때는 비싸고 전기를 안 쓰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건 일정하잖아요. 껐다 켰다가 쉽지 않으니까 일정한데 전기를 많이 똑같은 거야. 전기 낮에 에어컨 틀 때 똑같이 남들은 다 낮에 틀는데 나만 밤에 틀어? 아니잖아요. 더울 때 틀지. 그죠? 똑같아요. 쓰는 패턴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많이 쓸 때는 이 배터리에서 거꾸로 저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전기를. 예? 충전한 거를. 한밤중에 많이 쓸까 조금 쓸까? 조금 쓰지. 다 자잖아요. 공장에서 뭐 야간 작업하는 건 있겠지만 대체로는 자잖아. 그죠? 전국으로 따지면.
밤에는 싸단 말이에요. 밤에는 막 빨아들여. 전기차가 배터리에다가 저장해. 여기 출근해서 딱 꽂아놨는데 낮에 이게 이제 이쪽 선을 타고 막 에어컨 틀 때 막 보내주는 거야. 얼마만큼? 집에 돌아올 만큼의 전기만 남겨놓고. 예? 집에 와서 또 꽂아놓고 잘 때 또 충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정산을 해서 돈을 주는 거야. 전기차를 가지고 전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한전에서 개발을 다 해놨어. 프로그램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적용만 하면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집에도 두면 되잖아. 집에도. 공장에도 두면 되잖아. 그죠? 그래갖고 그렇게 배터리가 모든 가정에 모든 공장과 사무실에 차에도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발전소가 한 100개가 넘는데 이 발전소 중에 절반을 꺼도 돼. 효율적으로 쓸 수 버리지 않고. 예?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은 더 좋지. 왜냐하면 햇빛이 올 때 생산했지만 전기는 밤에도 써야 되잖아. 그죠? 풍력은 언제 생산해? 바람이 올 때죠. 바람 없는 날도 써야 되잖아. 그죠? 이 배터리는 필수입니다. 여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싸진다는 얘기는 배터리 값이 싸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3년쯤 되면 일반 휘발유차보다 전기차가 더 싸질 거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배터리회사 사장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LG화학이 배터리 회사고요. 삼성 SDI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있고 이 세 개가 주로 대규모 배터리 회사예요. 이 회사들 LG화학 사장이 그런 것 같은데 내 기사에서 봤는데 실제로 앞으로 최소한 3년에서 5년 안에 전기차 값이 일반 차보다 싸지는 게 정상이에요. 싸지는. 모든 자동차 회사과 화학회사들이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 좋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싸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놓고 전기를 저장했다 꺼내 쓰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꺼내서 팔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이 할 일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태양광의 전기는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예요. 옥상에서 생산해서 아까 얘기했죠. 소비지에 바로 갑니다. 송배전망이 필요가 없어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나 건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태양광 생산을 해요. 그죠? 한낮에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쓸 거 아니야. 에어컨을 빵빵 돌리니까 기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크 첨두부하를 줄이는 에너지. 또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좀 국가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태양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가 아까 전자판 얘기했고 빛반사는 인천공항에 가면요 지붕을 태양광으로 싹 덮어놓은 데가 있어요. 빛반사 되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일 되겠어요? 지나다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고속도로 IC 뺑뺑 도는데 너무 그것만 쳐다보면 사고 나고요. 보면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실제로 빛반사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유리보다 낫다. 그 다음에 뭐 독극물이 들어있다? 안 그렇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 태양광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광은 유리가 70%고요. 그 알루미늄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이라고 반도체 소자예요. 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 납이 조금 있어요. 이 납은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납보다도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선을 연결하는 납대마잖아요. 소량의 납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98% 9% 재활용되는 거예요. 소자가 태양광 설치하는 그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이고 막 이런 뉴스 가짜 뉴스예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태양광 그 재활용하는 공장도 짓고 있고요. 정부에서 민간 기업체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왜 소주 한 병 사면 거기 병값 100원 들어있는 거 아세요? 네, 다 아시네. 태양광 모듈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환경부에서. 모듈 팔 때 처리비까지 아예 거기다 넣어서 팔면 나오면 민간 기업 누구라도 그걸 처리하면 그 돈을 누가 갖고 있어? 환경부가 세금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내주는 거지. 예? 100% 재활용하도록. 그렇게가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모듈이 30년 지나도 효율이 많이 남아있어요. 태양광 모듈 회사가 25년에 80%까지 보장하거든요. 30년 지내도 75%는 내가 볼 때 남아있을 거예요. 성능이. 나는 그런 거를 물론 뭐 가난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려운 나라한테 수출이 아니고 기부 있잖아요, 기부. 예? 그 나라들 그 판때기 가져가면, 모듈 가져가면 전기 생산해서 잘 쓰잖아요. 예? 그런 걸 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 안에 30년 안에 전 세계가 다 깔려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도시에 그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그런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아파트 맨 옥상들을 전부 다 태양광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공공으로 쓰는 여러 가지 전기들이라든지 그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걸로 하면 좋을 텐데 아파트 옥상에 그 태양광을 설치가 돼 있는 아파트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 하나고, 두 번째로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붕을 태양광으로 이렇게 경비실 예, 경비 스님들이 계시는 데를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하는 걸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그런 걸 해볼까 다 보고 다녔어요. 네. 근데 경비실은 다 그늘 낮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전부 그늘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효용성이 있나요? 두 가지. 그 이제 뒤에 거 먼저 말씀드리면 햇빛이 좋으면 효율성이 확실히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층 아파트의 경비실은 되게 그늘에 있어서 저도 그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건이 맞는 아파트도 있지요. 옛날 아파트들 뭐 5층짜리라든가 뭐 10층, 15층짜리 옛날 아파트는 가능할 것 같고요. 위치에 따라서 아파트 옥상은 요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우리 안산의 보네르 빌리지라든가 여러 아파트들이 그걸 했는데, 그리고 주차장을 LED로 싹 바꿨고 뭐 전부 이제 에너지 절약형으로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공용전기료가 마이너스 7,000원, 뭐 마이너스 5,000원 막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에 그린 뉴딜에요. 작년에 2개 아파트를 시범을 했고 올해 4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개 아파트를 하겠다고 그린 뉴딜의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사실 그게 맞고요. 더 좋은 거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하는 거죠. 신규 아파트는 그냥 옥상에 무조건 태양광 설치해라. 그럼 지을 때 하면 단가도 적게 들고, 그죠?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하는지 저도.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새 아파트가 일반 전등도 LED로 안 하더라고. 그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그 맨꼭대기 층의 아파트들이 그 위에가 태양광이 있으면 분양이 안 된다든지 가격이 내려가고 된다든지. 아니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파가 있는 게 아니고 옥상층은 태양광으로 덮으면 그만큼 단열이 잘 돼서 오히려 더 낫고요. 대신 뭐 혹시 심리적으로 뭐 나 그래도 기분 나빠 그러면 그런 데는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할인을 더 해준다든지 그러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없어요. 네. 맨 옥상에는. 실질은 왜안 네? 왜안 되고 있느냐를. 왜 안 되고 있냐고요? 네. 하면 좋은데 그런 게 많습니다. 하면 좋은데 안 하는 거지. 아니 그게 사실은 법제화하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해요. 우리는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뭐 피난하거나 이런 데 영향이 있을까요? 아 미칩니다. 아니 필요? 그게 예를 들어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또 이런 아파트가 슬라브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슬라브가 아니고 이게 뭐지, 경사 지붕으로 옥상으로 피난 못해요. 어차피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비상구를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경기도는 내년 후년 100개씩 200개를 시범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되면 아파트에서 자체로도 할 수 있겠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걸 광주광역시가 모범물보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조례를 바꿔서 여기 시의원님들이 계셨으면 전달해 주세요. 네? 시의원이 그런 거 조례 만드는 거거든요. 훌륭한 보좌관 두 분이 계셔서. 그러시군요. 네네네. 조례로 건축에 관한 조례를 좀 논의를 많이 해서, 저도 옛날에 안산시는 기초입니다만 시의원도 했었는데 조례 그거 시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뭐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네. 태양광 설치 좋은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가 되었을 때 이때 처리해야 될
처리에 대한 대비는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태양광의 수명이 30년입니다. 법도 바뀌었어요. 올해 3월 달에 20년 동안 뭐 공공건물을 빌려주기로 했던 걸 30년으로 바꾼 이유는 최소한 30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30년이고요. 그럼 30년 쓰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활용이 98% 9% 다 되는 거고 소자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유리라든가 제발 이런 것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처리 비용을 미리 아까 왜 저 소주병 얘기했어요. 100원 소주를 한 병 사면 100원이 처리비로 재활용비로 그거 갖다 주면 슈퍼에 갖다 주면 100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듈에도 이제는 모듈에도 그거를 환경부가 붙이겠다. 처리비를. 그리고 처리 공장을 이미 증평에 짓고 있고 또 민간 처리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어디다 뭐 무분별하게 쌓아두고 그럴 게 아니다. 다 재활용 될 거다고 봅니다. 소자가 유리 재활용되는 거 아시죠? 알루미늄 다 재활용되잖아요. 폴리실리콘인데요. 이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이제 반도체 소자예요. 그거 녹여갖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엔 구리, 납이 아주 미량에 있다니까요. 납은 뭐 수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등등 그런 겁니다. 다 거기에 뭐 필름 같은 게 있어요. 필름. 네. 또 다른 네. 앞에만 하실 거예요. 그 주택이나 공장 위에 올렸을 때 하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 어떻게? 네,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큰 발전소 지을 때는요, 상업용은 구조기술사에 구조 검토서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인허가 할 때.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한 하중 때문에 그런데 이 하중은 이렇게 눌리는 하중도 있지만 풍압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태풍에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그 제주도에서 한번 날아가고 전 언론체, 매체에 다 나왔더라고요. 그 나중에 에너지공단에서 발표했는데 2,600개 중에 하나 날아갔단 말이에요. 부실 시공된 거죠, 그거를 명백히. 그래서 그 하중은, 태양광의 하중은 가로 세로 1m, 우리가 제곱미터당 한 40kg? 근데 우리가 그 옥상에 이게 가로 세로 1m면 건축사들이나 건축직이 아니어서 이렇게 쓰면 한 10명도 쓸 수 있잖아요? 빼곡하게 붙여서 쓰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고 들었어요. 건축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웬만한 슬라브나 이런 데 하중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공장 같은 데도 아까 공장 밑에 설계하고 태양광 발전 설계도를 다 구조기술사한테 줘서 구조 검토를 다 한 다음에 거기서 OK가 나서 그거에 인허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할 때 밑에 박아서 하는 거 이런 걸 좀 더 튼튼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우리 협동조합이 이 발전소 설치업을 했냐면 민간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피스로 윙 해서 쇠와 쇠를 이렇게 연결할 때 이렇게 긴 못이 있어요. 나사 못이. 그 쇠를 뚫고 들어가서 팍 박는 거거든요. 그런 걸 몇 개 박아놓은 거예요. 30년을 써야 되는데 그게 녹이 슬거나 바람에 꾸들꾸들 흔들리면은 나중에 풀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지원받는 태양광 설비는 다 볼트를 조이게 돼 있어요.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조여서 나사산이 5턱이 나오고 3턱, 5턱 이상 나오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의 볼트 너트가 묶여야 되는 거죠. 요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기준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경기도도 시공 기준을 경기도 자체가 기준을 만들고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설치를 하더라도 기본 시공 기준을 잘 지켜서 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질문, 예, 아까 손 드셨는데 오늘 예.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저희가 이제 중국에는 전기차가 100% 된다고 하는데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가 없다면 또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네,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전 세계 원전의 흐름 제가 스웨덴도 가봤어요. 스웨덴에 그 덴마크하고 마주보는 데가 말메라는 도시가 있는데 스웨덴이
왜 갔냐 하면 원전 2기를 12년밖에 가동을 안 됐는데 폐쇄를 했거든요. 그 거기를 갔었어요. 그냥 간 겁니다. 호기심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있는 캘리포니아 주도 갔었거든요. 거기에 원전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아마 닫았다든가 뭐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에 쭉 줄어 있잖아요. 그 뭐냐,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절대량이 늘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고요. 위험하기 때문이고 비쌉니다. 원전이 왜 비싸냐면 고준위 폐기물, 제가 영광 원전도 가봤어요. 제가 또 뭐 일본의 원전도 가보고 그랬는데 고준위 태우고 나오는 그 원전 그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뭐 폴로토늄 같은 그거가 지금 수조에 그냥 담가두고 있고 10만 년 보관, 10만 년, 20만 년 막 보관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초리 공장이 없어요. 핀란드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완공이 안 됐어요. 그 돈을 따지면 천문학적입니다. 한번 사고 난 것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요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그 방사선 그 오염된 수들을 물들을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대신 태양광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쫙 깔면 전기가 남아돌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전기가 남을 때 그걸로 수소를 분해하자. 예? 왜냐하면 전기가 이왕 남으니까 경제성이 그때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원전 태양광이 부족해서 원전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있는 원전을 당장 올스톱하진 못하죠.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태양광 까는 만큼 자꾸 줄여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 날이면 아마도 오시는 날이 아니에요. 뭐라도 괜찮아요. 지금 네. 네. 저희 마을에 집을 지을 때 전부 다 그 목조주택으로 지었었고요. 네. 근데 에너지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태양광을 설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목조주택에 태양광을 얻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누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설치를 실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또다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조주택은 뭐 비 새는 거는 태양광 때문에 새는 게 아니고 방수를 잘못해서 새는 가능성이 많고요. 물론 태양광을 기존에 잘 있는데 거기다 붙이다가 셀까봐 걱정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목조주택 아니고 아까 보시면 체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안산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다 이 판넬로 돼 있어요. 지붕이 슬라브가 아니고. 거기도 잘못 붙이면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꼼꼼하게 요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건 꼼꼼하게 하면 될 거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전원주택인가 보죠? 다 목조주택이에요. 바닥 없어요? 주차하는. 네, 주차장으로 많이 합니다, 요새.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차 어차피 대면, 겨울에는 막 송에 막 긁어내야 되잖아. 여름엔 뜨겁고. 그 밑에다 대게 하고 위에 이렇게 해놓으면 빗방울이 좀 떨어지긴 해도 문제가 없고요. 고드름역 광주 지방은 하나도 안 열립니다, 겨울에. 그리고 비가 그래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 거기다 해놓고 밑에다가 왜 넥상 같은 거 있죠. 이런 판때기 이런 거를 투명한 거를 거기다 쫙 밑에다 붙여서 물이 흐르게 물받이 공사를 하면 되는데요. 그럼 꼭 먹고 안 먹고 요새 그렇게 많이 하세요. 주차장을 짓고 싶은데 돈이 드는데 태양광으로 하지 뭐 이렇게. 그거 좋습니다. 네. 또 네, 제가 시간이 없으면 마치지. 네.